네, 오늘 특별 대담 충청북도 도지사에 출마 선언을 한 윤갑근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갑근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비 후보로 저희가 호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고성우 TV 시청자들께 좀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윤갑근입니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아직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북지사를 출마하게 돼서 마음이 상당히 무겁고 또 할 일이 많다는 생각에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이 또 제가 가야 될 길, 어떤 충북의 발전을 위한 길,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우리 자유우파 쪽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제 길이라고 생각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충북의 발전과 함께 어떤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세력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윤갑근 예비 후보입니다. 그 총선에서 청주에서 출마하시기도 했죠. 예. 그러면 2020년. 원래 청주에서 활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향이 거기여서 처음부터 고향 쪽에서 뭐 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인구 절반 이상이 지금 청주에서 사시죠? 그렇습니다. 150만 중에 한 85만이 청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는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주에 또 있어요. 위치도 있어야 되고 선거에 전력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고 변호인 활동은 이제 항소심과 함께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변호인들과 계속 협업을 하고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제 의견도 제시하고 가끔 회의도 참석하고 뭐 꼭 필요하면 법정에도 갈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역할이 축소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속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그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다음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는 자리에서 직접 좀 나가시라고 권유를 했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접견 20일 날 접견을 해서 대통령님을 뵌 건 맞고요. 그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였죠. 그래서 저도 출마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이 재판 자체 결과가 말도 안 된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런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논의도 변호사들 사이에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항소 포기. 예. 그런 논의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향후 내가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사 출마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이제 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건 맞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있어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 재판 중인 상태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윤갑근 변호사님은 어떤 인연이십니까? 선배가 되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제 같은 검찰이고 같은 검찰에 있으면서 뭐 직접적으로 같이 근무한 기간은 그 대구 고검장 시절에 잠깐이고 그 후에 이제 옆에 부서나 뭐 이런 데서 근무를 했었고 또 같은 종시 화평 윤가이고 그래서 이제 잘 알고는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업무적으로 긴밀히 그 연결되는 상태는 아니었고, 그 이후에 뭐 무슨 일이 있으면 통화하는 정도로 이런 관계였지, 뭐 이렇게 밀접하게 어떤 친분으로 해서 가까이 지내는 그런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른바 내란 형사 사건 재판에 이제 변호인으로 합류하시면서 사실상 그 형사 재판을 이제 변호인단을 이제 이끌고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도저히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이 1심 판결이 나와서 항소 포기까지 진지하게 검토하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이 보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일반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이 판결문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예. 좀 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판결을 할 것 같으면 1년에 거쳐서 수십 명의 증인을 부르고 법정 공방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네. 어차피 특검이 기소한 결론대로 판결을 할 것 같으면 네. 그냥 판결했으면 됐지. 이런 판결을 왜 썼느냐. 그리고 판결문 자체가 완결성이 없고 네. 원인과 결과가 달라지고 아하. 과정이 모순되거나 설명이 안 되는 판결문 자체에서도 앞에서 말한 것과 뒤가 맞지 않는 이런 판결들이 이건 정말 그 법조인이라는 자격에서 보면 부끄러운 판결입니다. 그리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마저 이런 판결, 이런 정치적인 판결,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뭐 여론에 굴복한 것인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엉터리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대한민국 예. 현실에 서글픈 일이다 예.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에 굴종하고 이 곡화가세로 판결문을 쓴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앞으로 계속 연구가 될 것 같아요. 후학들한테. 뭐 어쨌든 판결문은 남는 것이고 예. 역사적으로 또 평가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항소심 대법원 가면서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지만 네. 아마 이 흑역사가 법원의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판결을 했던 저 담당 재판부도 엄청난 오점을 남기면 판결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판결문에서 인용했던 뭐 찰스 1세 네. 문제를 보면 좀 우습죠. 예, 우습기도 하지만 그 사안 자체 전체를 파악하고 판결했느냐 하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결국 찰스 1세를에게 그런 사형을 집행하고 했던 세력들이 그 이후에 이 다시 그 아들이 복귀해서 네.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었는지 그것까지 알고 판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될지 향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충북 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예. 또 후보 등록도 하셨는데, 충청북도는 어떤 곳입니까? 충청북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지만 어떤 인구라는 측면이나 네. 이제 그 면적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작은 소규모이죠, 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소외돼 있다. 네, 그리고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체되거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그리고 실제 충북 도민들도 지금 뭐 상대 홀대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충북은 항상 뭘 빼앗기거나 제공한다. 뭐 이런 위치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뭐 예를 들면 서해안은 뭐 간척이라도 해서 면적이 늘어나지만 충북은 뭐 세종시 설립될 때 땅도 일부 떼주고 또 인구도 그걸로 빠져나가면서 인구도 빼앗기고 그리고 대청댐이라는 그런 큰 댐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그 댐이 있음으로써 각종 제한이 상선 수자원보 구역으로 네. 각종 제한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별로 없고 물의 어떤 주권도 빼앗겨서 물도 상당 부분 충북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많다. 네. 그러니까 소외돼 있고 발전에서는 정체돼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균형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외톨이섬처럼 육지섬처럼 고립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있습니다. 충북은 바다와 접하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에 서울이 그렇군요. 서울도 저 바다와 면하지 않지만 지방의 충북이 유일하게 바다와 면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육지의 섬이다. 그리고 서울은 그래도 한강을 통해서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충북에서 그동안 역대 지사들을 보면 되게 정치인, 정치꾼들이 이 충북지사를 해왔지 않나요? 수십 년 동안? 이게 뭐
역대 하신 분들을 무슨 정치꾼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어쨌든 역대 도지사를 했던 분들의 업적만 놓고 본다면 예. 그냥 정치인으로서 보신하거나 그냥 직책의 도지사 직책을 쟁취하는 수준에서 끝났지 도지사가 돼서 충북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당히 인색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래서 충북이 바뀌려면 기존의 어떤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그런 어떤 자리 중심의 사람들이 아니고 네. 충북을 어떻게 하면 대전환을 이루고 바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호가 아니라 어떤 새로 재설계를 통해서 지역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재설계를 통해서 충북을 좀 더 발전시키고 도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업을 운영했던 CEO 출신들이 이 성과주의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는 생각도 하지만 네. 또 저처럼 또 색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을 때 충북은 바뀔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사에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윤갑근 충청북도 도지사 예비 후보가 꿈꾸는 충청북도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꿈꾸는 충청북도는 이번에 이제 선거하면서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도민 우선이고 도민 우선주의. 네. 그리고 1등 도민에서 도민 퍼스트고 그리고 가장 잘 살고 가장 행복한 충북에서 베스트 충북이라고 네. 정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충북에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곳이고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고 경제를 바탕으로 인구도 늘어나야 되고 특히 청년들이 유입되거나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충북지사 네. 출마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 목표입니다. 예, 사실 뭐 얼마 전까지는 충청북도가 참 접근도 하기 어려웠어요.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북에 어떤 지역이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를테면 충북으로 따지면 제천, 단양, 그리고 음성, 증평, 보은, 옥천, 영동 뭐 이런 곳들이거든요. 여기에 충주와 청주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충청북도 지역을 비교적 좀 많이 다닌 편인데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시사 되면 더 자주 오시면 더 좋은 광경을 보실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영동을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영동에 갔더니 그게 이 대한민국 국악의 이 총본산이고 막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곳이 충청북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충청북도가 이제 약간 생김새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길쭉하면서 구부러져 있어서 북쪽으로 이제 단양, 제천, 충주, 다음에 이제 청주, 다음으로 이제 보은, 옥천, 영동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각 지역이 특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천 단양은 옛날에 이제 단양 팔경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제천은 청풍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광인데 단양 쪽에 지금 작년 관광객 수가 좀 1,000만. 단양이요? 단양만 했다고. 단양군에 인구가 3만인가인데 거기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그런 이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말씀하신 영동이나 옥천 이쪽도 영동만 해도 영동에 와이너리도 있고요. 그쪽에 각종 뭐 경치가 좋은 곳도 많고 그쪽에
산오징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예. 산오징어. 맞아요. 아주 대단한 브랜드예요. 예,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저기 저 산바람으로 말리는 오징어예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장점이 많은데 제대로 홍보도 안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 측면에서 또 이제 북부권이 최근에는 많은 이제 고속도로들이 개통되고 했지만 그 동안은 서울에서 가려면 2시간, 3시간, 이제 2시간 지금도 먼저 그 밀리면 그 정도 걸리면 옛날에는 3시간, 4시간. 예. 그리고 충북의 중심인 청주와 제천도 3시간, 4시간 걸리는 그랬죠. 이런 예. 교통망인데 그 최근에 조금씩 이제 뚫리고 있지만 좀 나아지고 있어요. 예,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교통과 관련된 부분, 그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 북도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서 그 세종 그 당시에 이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할 때 이제 제가 검찰에 있을 때인데 누군가가 의견을 물어서 그렇다면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부 축선상에는 이미 발전의 동인이 있다. 아, 예. 그러면 경부 축선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저쪽 북부권 조금 더 예, 동쪽으로 예, 충주나 제천 이쪽으로 가는 것이 균형 발전 정책이다. 그거라면 찬성을 하지만 세종시를 그렇죠. 가지고 균형을 논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는 없다. 네. 표심 이외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갑자기 그렇군요. 교수님 예,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납니다. 윤곽군 예비후보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옛날 제가 충북 다니던 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 옥천을 꼭 한번 가보세요. 봄나들이 하시면서 그 옥천 가봤더니 거기가 우리나라 최대의 묘목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옥천에서 봄마다. 저도 미처 아직 파악하지 못한 걸 박사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옥천이 유영세 여사 생가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옥천 갈 때마다 일부러 그 도리뱅뱅이 먹으러 옥천 갑니다. 옥천 거기 도리뱅뱅이 맛있고요. 예, 맞습니다. 어죽. 그리고 어죽 어탕국수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직 그 지역민들 만나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출마 예비 후보가 되셨으니까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그 충청북도 도민들의 민심 좀 전해 주세요. 아직 말씀하신 대로 본격 이제 활동하기 전이어서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며칠 보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걱정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나라 상황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걱정, 이제 그리고 불만. 이제 불만은 정치권에 대한 불만. 또 한 가지 이제 충청도의 어떤 소외라든지 이번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 통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 홀대받고 있고 소외됐다는 데는 불만. 그래서 상당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 특히 우리 국민의힘 쪽에 더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걸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은 이런 상황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도 차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어떤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츰 좀 개선을 해서 우리 민심이 우리 당도 지지하고 저도 많이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 지난한 생각이라는 생각에 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에 우리 윤곽군 예비 후보하고 일정 조율을 해서 그 제가 충청북도 잘 알죠. 너무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충북에 가서 현장 인터뷰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함께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제가 충북지사를 출마해서 예비 후보로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정말 편치 않고 무겁습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에 내란몰이 세력들에 의한 어떤 여론 선동과 거기에 휩쓸리는 재판 그런 것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게 단합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충북지사를 출마해서 충북이 갖고 있는 현안들도 해결해야 되고 충북 도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제가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좀 보내주시고 많은 의견도 주시고 책찍 주신다면 잘 해내서 우리 당도 신뢰를 회복하고 충북도 발전하는 네. 그런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네, 오늘 충청북도 도지사 예비 후보입니다. 윤갑근 예비 후보와 대담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 예비 후보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자, 윤갑근 예비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